됐나? 자, 적어서 좀 보내주셨다, 그죠? 아, 예, 저쪽에서 네. 프런트에서 해달라고 하셔서 네. 간단하게 적었는데. 예. 지금 어디서 소송하고 계세요? 지금 바로 옆에서 하고 있어요. 중앙에서? 네. 손해배상 소송인가요? 원래 처음에는 단전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이었는데 네. 현재 지금 조정 중에 네. 그쪽에서 단전행위 중지했으니까 중단하고, 아직 청구 취지는 안 바꿨어요. 왜냐면 지금 임료감정 신청을 했는데 판사님이 아직은 안 받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안 바꾸고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그건 해야겠죠. 바꿔야겠죠. 하여튼 단전행위는 중단됐으니까 네. 단전행위를 중단하라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죠? 한 가지 변한 게 저기 제가 썼나? 네, 저기 추가 단전을 예고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금 합의부에 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심리는 끝나고 했고 네. 결과 기다리는 중이고. 네. 그럼 지금 손해배상 관련해서 그 일단 문의를 해볼까요?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럼 궁금한 게 어떤 부분이세요? 궁금한 건 여기 우선 자세히 적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좀 있고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판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판사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좀 언급을 하시잖아요. 심리적으로 있는 거를. 근데 패소를 하겠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게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해가지고 단전을 하는 거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판례를 제가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판례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외웠기 때문에 내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가 좀 놓친 게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요. 아니면 재판장님 혹시 그거를 좀 간과하셨었나 이런 생각도 다시 들 수도 있고. 언제 취득하셨어요, 선생님은? 2013년 12월 3일이에요. 작년 12월이네요. 한 1년 전이다 그죠 벌써? 벌써 1년 되네요. 어느 구에 있는 거예요? 도곡동에 있습니다. 도곡동? 네. 그러면 상가? 네, 구분상가예요. 구분상가? 네. 그러면 그때 경매로 취득하셨나? 공매로 했죠. 공매로 취득하셨고 그때 공매 취득하실 때 이미 체납된 관리비가 좀 있었고 그거를 제가 있었다고는 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모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니까 있더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소유자의 미납 관리비, 연체료, 전용료 해가지고 한 7천만 원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업종이 뭐였었죠? 음식점이었어요. 음식점. 네. 근데 9년에 걸쳐가지고. 7천만 원 정도 일단 연체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었고. 네. 그러면은 보통 민사적으로 이제 관리비 승계 부분은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죄송한데 그 부분에 지금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반소를 하지 않고 저한테 이제 미납관리비 청구 소송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 확정 판결이 났어요. 강제조정에 의해서 1,300만 원을 납부하라. 납부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하고요. 그리고 제가 12월 3일 날 언제쯤 납부하셨나요? 8일 2014년 8월 달에 납부했죠. 8월에. 그러면 단전은 언제 된 거예요? 단전은 2014년 2월. 2월달. 그게 그러니까 주장이 달라지는 게 저는 두 가지 이제 일단 팩트만 얘기해 보죠. 단전은 언제 된 거예요? 몰라요. 모른다. 저는 이제 알고 있는 게 이제 공실 상태에서 이제 제 대리인이 왔다 갔다 한 달 정도 하는데 4월 달에 발견을 한 거고. 그래서 그렇죠. 가서 보니까 4월 달에 발견하게 된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전에 단전이 됐는데 2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쟁점되는 게 서로 2월 18일인지 3월 13일인지가 싸우고 있는 중인데 저희 쪽은 이제 저희 대리인이 이제 관리소장이랑 얘기를 할 때 관리소장이 내가 단전했다. 언제 했냐 뭐 이렇게 하다가 당신들 이사 가고 나서 했다. 그럼 2월 18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요. 하여튼 뭐 2월이든 3월이든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리비 소송을 하다가 8월 달에는 납부를 다 했고 저는 납부했고요. 네, 납부하고 그다음 단전을 다시 풀었던 건 7월 달에 풀었고 7월에 풀었어요? 네. 7월에 풀고 8월에 납부하고 그러면 단전 기간은
뭐 3월부터 7월이냐 2월부터 7월이냐 이게 쟁점이 되겠네요. 네, 또 하나가 거기 쟁점되는 게 만약 2월 달에 단전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재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관리소장에 그 당사자가 돼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가 불법행위 당사자가 피고가 네, 피고는 저는 관리소장이랑 관리단 둘로 했으니까 관리소장과 네. 관리단. 네. 그런데 만약 3월 달에 이제 맞다면은 이제 관리소장의 주장은 그냥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나는 그냥 직원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계속 빼달라 비도에서. 하지만 만약 2월 달에 했다 그러면 이건 단독행위가 되니까. 왜 그게 2월이냐 3월이냐에 따라서 왜 단독행위냐 시켜서 했냐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3월 14일에 이제 그 피고자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관리협의회에서 단전을 하라 이렇게 이제 협의 회의를 거쳤고 결정이 났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관리소장은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빼달라 이제 피고 적격이 없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제 첨부했던 거는 그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주택법에서 걸리지 않나 관리소장의 불법행위 책임 소재가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 관리단 협의회에서 이렇게 단전을 해라 했어도 이거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된다 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민법에 뭐 관리소장을 굳이 걸고 넘어질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표 회의가 재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건 재산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든든한 사람 한 사람한테만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은 뭐 제가 볼 땐 예민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네네. 뭐 취하해 주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네. 뭐 그렇다 치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네.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는 거죠? 대충 우리가 큰 구조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판례를 기존에 읽어봐도 이거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나. 하지만 이제 마지막 그 결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기에는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그럼 뭐 2월 18일에 관리소장이 만약 그렇게 했더라도 결국 3월 13일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했으면은 그건 불법행위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제출하신 대법원 판례를 전혀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와중에 전자소송이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판례 얘기를 언급하니까 그 판례는 정확하게 여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시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화면에 그걸 띄우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지우셨어. 근데 그럼 혹시 안 읽어보셨나? 근데 뭐 재판장님인데 설마 그 정도 판례를 모르실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재판장에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요? 기록 제대로 안 읽어보고 그냥 본인 말만 툭툭 내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도 뭐 재판하다가 제 찾아오신 게 재판하다 불안해서 찾아오셨잖아. 재판장 말 듣고. 원래는 이제 재판장님이 얘기하시면 거기에서 패소를 했다 그러면 결국 저는 1심에서 패소를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2심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못하고 결국은 또 이제 대리인이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본인 아니세요? 국내에 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리인을 진행하는데 보통은 이제 가족관계로 하다가 뭐 안 되잖아요. 2심 가면 결국은 변호사를 써야 되니까 최소한 1심에서 어느 정도 좀 판결이 나고 진행을 하면 저는 이 부분은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1심에서 져버리면은 뭐 아무리 나중에 이기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너무 돌아가지 않나. 지금 일단 액수는 일단 변론으로 하고요. 네. 뭐 손해배상 액수가 얼마냐 이 부분 변론으로 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이유로 단전을 할 수 있느냐, 그죠? 선생님이 물론 이제 이 전제는 그 관리규약 같은 데서 그 관리비 연체가 됐을 때 단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 이야기죠. 그게 없으면은 아예 성립이 안 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네네. 당연한 불법이 보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규약에는 언급이 없어요. 관리비 연체하면 단전할 수 있다. 있는 네, 거죠. 2기 이상 연체했을 때 단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전 소유자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 판례가 지금 대부분 판례 제출하신 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네, 사용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걸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그 단전 2회 이상 단전하면 관리비 연체하면 단전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자기가 직접 한 사람 연체한 사람에 대한 페널티를 그렇게 부과하는 것이지. 맞습니다. 네. 그거를
딴 사람이 연체한 걸 승계한 사람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저도 주장했던 게 내가 법률 효과를 승계하는 게 아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재판장이 그거 가지고 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재판장이 아예 오해한 것 같은데요. 세 사람 하는 재판부예요? 아니면 한 사람 하는? 단독입니다. 단독. 네. 그러니까 뭐 판사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안 보고 오는 경우가.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만약 손해배상 소송이면 결국은 감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를 마지막 기회로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하고 나서 기회를 정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가봐야 되는 거지. 네. 만약에 본인이 잘못 봤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그 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원래 줘야 되죠. 그렇죠. 감정 없이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전 패소고요. 그렇죠. 근데 감정 보통 기회를 줘요. 그래도 보통은 이제 왜냐하면 재판장이 기회를 안 준다 그러면은 예단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지는 사건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진행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재판장 같은 경우는 조금 재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네네. 그 판례를 다음에 읽고 네. 그 마음을 바꿔서 네. 그 감정 기회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기회에. 그러니까 감정서 미리 준비하시고 네네. 웬만하면 써내세요 미리. 미리 감정 했어요. 신청서. 그거는 이미 몇 달 전에 했고요. 네, 단지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기일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변론 기일에서 판사님이 이제 다른 얘기보다 이걸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관리단인지 관리소측인지 어쨌든 피고들 측에서 구분상가의 건너편 벽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놨었어요. 어떤 경매인 이제 입주를 반대한다. 미납관리비나 납부하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임대를 주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단전도 악덕 되고 뭐라고요? 악덕 경매인 물러가라. 악덕 경매. 입주 반대한다. 미납관리비나 납부해라. 그리고 그 앞에다 걸어놓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임차를 하려고 해도 뭐야 이게 이상하다. 못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단전으로 인한 불법 행위가 안 될 때 생각해 보시는 문제잖아요. 단전을 하게 되면 사실은 못 쓰지 않습니까? 못 쓰죠. 전기 없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뭐 아까 그 단전 부분을 불법 행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부분, 막 플래카드 붙여놓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중점을 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제 밝혀진 게 여기에서 10월 1일 날 다행히 새 임차인을 찾았어요. 근데 굉장히 저감된 가격으로 지금 했죠. 그래서 하는데 그 도중에 자꾸 업무방해를 지금 하는 거고 단전하겠다. 왜냐면 아까 그 판례 같이 나와 있는 조항이지만 이제 그 불법 단전 행위를 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가 또 발생하는데 금융관리비가 그걸 저보고 다시 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임차인한테 내라고 그 앞에다 계속 붙이는 거예요. 한 달마다. 그래서 제가 단전돼 있는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럼 원래는 관리비를 안 내도 되는데요. 그렇죠. 저도 그걸 주장을 하는 거고 근데 아니다. 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붙이니까 임차인들은 불안하잖아요. 얼마씩이죠 부과되는 관리비? 대략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좀 깔끔하게 하신다 그러면 내시고요. 본인 소유권 취득한 부분부터는 내시고 그 부분을 단지 내면서 바로 그냥 아무리 이의 없이 내지 마시고요. 통보서 보내서 내가 여차저차해서 단전을 안 당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가 낼 의무가 없는 관리비를 내는 거고 이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돌려받겠다. 그런 통보를 하나 해놓고 나서 내세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단전 문제는 차라리 없잖아요. 그냥 뭐 그래서 아예 그냥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간접 강제. 그건 지금 합의부에 지금 계류 중이고. 그러면 최소한 이제 합의부 판사님이랑 같이 만났을 때 피고들이 재판장님이 이제 저는 강력하게 이 단전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간접 강제까지 같이 신청을 했으니 경고를 이제 하셨죠. 만약 단전하실 거냐고. 단전하게 되면 빨리 결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합의부에서는 안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 심리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바로 같이 해주시겠구나. 지금 제가 뭐 상담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법리로는 당연히 단전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판결도 손해배상도 인정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가처분은 기다리는, 그러니까 가처분과 간접관계는 기다리는 상황이고 합의부에서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다음 기일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미 심리적으로 굳히셨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손해에 대한 여기 정확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랑 법률 주장을 보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불법행위는 맞는데 손해배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언급을 안 하셨죠. 그래, 그래도 그 부분은 법리적인 주장이고 액수 규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돼요. 만약에 그게 불법행위가 맞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판사가 적어도. 근데 그 감정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안 준다는 거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전제에 입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피고로 예전에 진행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손해배상 감정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부로 그냥 해가지고 안 해버린 경우가 한 번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제 것도 지금 저는 그냥 부가 안 나왔어요. 가부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다음 길로 가면 이거는 그냥 안 하게 될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부로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1심에서는 그냥 지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글쎄 그 1심에서 이기면 좋지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 그러면은 제 심작으로는 거의 고쳐져요. 법정에서도 당사자가 그 판결 좀 똑똑히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까지 분명히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재판 마치고 나서 자기가 잘못 봤나 싶어서 한번 더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2심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제 판단에는 판사가 최종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접근을 할 것 같고 단지 이제 손해배상 액수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그 부분도 이제 제가 판례 제출할 때도 그때 아니라고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는 분명히 써 있는 게 말 그대로 이 구분상가를 제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공실이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판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그 공실인 걸 고려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3번을 들었어요. 판례 다시 언급이죠, 준비서면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그걸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니까 이게 정말 이게 다른 게 있나 아니면 제가 뭘 제출하면서 혹시 입증을 잘못했나 읽어봐도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아예 공매 소유권 이전 등기 단계부터 단전이 돼버렸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12월 달에 낙찰 받으셨겠죠? 예,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2월이나 3월까지는 저는 2월에 거기 써있지만 명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미납관리를 다 냈어요. 12월부터 2월까지를 다 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미납관리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증거를 수집한 거에 의하면 2월 18일 날 사람들이 다 이제 청소하고 난 후에 단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 쪽에서 명도 당한 이후에 지금 단전이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람들도 참 희한하네요. 그게 오랫동안에 관리비를 연체시켜 놓는데 단전 난수를 안 하고 있다가 저도 그것도 주장하는 게 이거는 배임행위고 그래 말이야. 9년 동안 안 했거는 배임행위고 그리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절차에도 잘못되고 왜냐면 저한테 통보가 오질 않았어요. 저희 면책이 있기 때문에 송달이 오지도 않은 상태예요. 뭐 단전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아무런 경고문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모든 게 불법행위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관리비 승계 부분하고 단전 단수하고를 똑같은 맥락에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 받은 입장에서 연체 관리비를 승계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연체가 되기 때문에 단전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거든요. 그 대법원 판례도 그게 학업심의 혜택이 뒤집어진 겁니다. 사안이. 고등부에서. 근데 그거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 입주 대표회의하고 관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 연체된 게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 낙찰 받은 사람한테 단전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일처리를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형사적인 처벌, 업무방해. 이미 업무방해 형사처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번에 12월 우리 쪽에 업무방해를 형사적인 처벌을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고의성 우리가 불법 뭐 구성 요건에 이제 그 어떤 업무방해 고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과실이요. 아니요 형사적인 부분은 고의만 형사에서 과실은 민사적인 부분이고 네네. 고의가 돼야만 형사적인 처벌이 되는데 보통 수사관들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수했겠지 이걸 뭐 알고 했겠냐 이렇게 해서 무혐의 쪽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약식 기소를 했고 했어요? 예, 했는데 이제 약식 기소를 무시하고 그쪽에서 다시 원해가지고 지금 이미 정식 재판 청구해서 그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서 이 11월 원래 28일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저쪽에서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 뭐를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이니까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가 나중에 지금 사건 진행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제가 문서 송부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문서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불법 행위에 대한 많은 이제 진술을 처음에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했다 이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무소송부 촉탁은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무소송부 촉탁 신청은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지 대충은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니까. 그렇게 따질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밖으로 드러난 부분은 단전이 됐다는 거예요. 네네. 그죠? 그럼 단전이 됐는데 어떤 과정으로 단전이 됐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민사재판에서 주장하는 부분 가지고는 객관성이 없거든요. 주로 형사적인 진술을 많이 참고를 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걸 송부촉탁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는 게 낫겠네요. 네. 그래야 이제 그게 뭐 진술 조서라든지 피의자 신분 조서 이런 것들이 증거가 채택이 돼서 판사가 판단하기가 좀 더 뭐 풍부해지는 겁니다. 자료가 많아져서. 그럼 제가 고소인이니까 제가 미리 그걸 열람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안 되는 거군요. 결국은 송부촉탁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시고 자료가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자료라고는 단전됐다. 그죠?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일단 제가 녹취한 게 있고. 아니 녹취록을 내셨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냈더니 이제 재판장님이 증거를 설정을 바꿔라. 그래서 그건 참고대로 가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되게 녹취록은 우리가 증거상으로 보면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녹취록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라 해서 판단의 자료를 삼기에는 좀 부족해요. 2명인데. 녹취록 자체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것 때문에 형사적인 자료들이 보통 송부촉탁을 많이 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절차 자체가 본인이 미숙하니까, 당사자가 미숙하니까, 다른 판례 내고 하는 것들이 알아서 잘 냈겠냐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 무슨 판례를 제대로 이해하고 냈겠냐. 그렇게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거죠. 제대로 안 읽고 들어오고. 근데 절차는 뭐 좀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실체적인 대법원 판례는 제대로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차도 다시 정비하시고 절차는 많이 미비하네요 보니까. 송부촉탁도 하지 안 하고. 재판 몇 번 했습니까 법정에서? 어떤 재판 말씀하세요? 법정 몇 번 가셨어요 법정을? 이 재판에? 네, 재판.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2번 간 것 같아요. 2번. 그럼 진작 사실 송부촉탁 같은 게 나왔어야 되거든요. 송부촉탁이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송부촉탁 신청, 임료감정 신청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거는 이제 예전에 냈는데 여기는 형사가 진행된 건 좀 늦게 됐어요. 늦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조정 기간이 끼니까 이제 많이 한 4개월 정도가 더 걸렸던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송부촉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님 이게 마음을 굳혔으면 그냥 안 받아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감정도 안 받아주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 될 거라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감정가는 얼마였어요? 감정가요? 네. 낙찰받은 아니요. 낙찰받은 가격. 제 낙찰받은 가격? 상가의 가격. 전부. 감정가요? 아니면 낙찰받은? 감정가. 감정가는 8억. 8억.